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 응급실에 왔죠. 처음에는 호흡기 질환인 줄 알았는데 혈관 질환인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에 생긴 문제. 위급한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심혈관 중개술 전문가인 국형돈 교수가 치료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혈관 중에 좌전 하행지라고 해서 심장의 한 5-60%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혈관 있죠. 이게 좌전 하행지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혈관인데 여기 보면 음푸페어 있죠. 그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 언제 막힐지 모르는 상황.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물망을 삽입,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진행됩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심장내과적인 응급이라서요. 빠르게 혈관을 시술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새벽이라도 나와서 빠른 시간 안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허벅지 혈관을 통해 풍선이 달린 관을 관상동맥까지 집어넣고 좁아진 혈관을 부풀리면 혈관 내경이 넓어지는데, 여기에 스텐트를 고정해 혈관을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시술. 협착 때문에 막혔던 혈관이 다시 매끈하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심장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혈관 내경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혈류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게 협심증인데요. 그런데 이 혈관에 기름때 낀 부분이 혈관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때가 탁 터져가지고 혈관 내로 쏟아져 나오면 혈소판이라는 응집 물질이 그 기름때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을 이루어서 피를 완전히 못 가게 하는 상태가 되면 심근경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동맥경화가 일어난 다음에 10년에서 20년의 과정을 거쳐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은 심근경색 같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생기는 걸로 돼 있긴 한데, 그게 발생하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계속 늘면서 무려 16.9%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하는 국형돈 교수의 발걸음은 더 바빠집니다. 검사나 고생하셨어요. 네. 나빠진 혈관은 결국 심장에도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심장 혈관이 여러 군데가 안 좋은 게 문제인데, 심장 혈관이 안 좋아서 심장이 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판막이 나쁜 게 실제로는 엄청 나쁜데 별로 안 나쁜 것처럼 착각되게 보이는 거예요. 혈관 스텐트 시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는 환자.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그랬는데 숨이 차. 밤에는 숨이 차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다가 응급실로 가가지고 입원해서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환자의 현재 심장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는데, 심장 근육의 힘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동맥 판막에 생긴 협착입니다. 건강한 정상 판막에 비해 좁아져 있는 판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는 심장 쪽으로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해서 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질환이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심장 혈관의 동맥경화가 심해서 심장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허혈성 심근병증이라는 두 가지 병이 있는 분입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는데 그중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의 경계에 있는 관문으로 좌심실이 혈액을 힘차게 뿜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이 대동맥 판막에 변화가 생기는데 판막벽에 칼슘이 침착돼 석회화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넓이가 점차 좁아지면서 온몸의 피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이나 실신 같은 증상이 동반된 환자를 저희가 유증상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못하면 대부분 2-3년 안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그대로 둘 경우 2년 생존율은 55% 이내에 불과합니다. 결국 심장 판막을 교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
환자의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 여러 진료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에는 저 대동맥 판막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탑이라고 해서 시술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그런 시술이 이제 수술로 하는 것만큼 완전히 질병이 있는 판막을 제거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이 감수해야 되는 위험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치료 방법을 두고 의료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찬만 씨의 고장난 판막을 대신할 새 판막을 심장에 넣는 시술이 결정됐습니다. 약해져 있는 환자의 심장이 얼마나 잘 견뎌줄 수 있을지, 심혈관 중재 시술 전문가인 국형돈 교수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 환자분은 심장의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또 최근에 신부전에서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가 판막 시술할 때 또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해부학적으로는 판막의 석회화가 얼마나 심한가인 거거든요. 근 1, 2년 사이에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석회화 칼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었죠. 환자의 생존을 위해선 반드시 판막 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 외국 의료진들까지 이날 시술을 참관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I would like to learn how cardiologists in Korea do their cases, and I want to learn how is the procedure of TAVI, since I've got very little experience with TAVI. 타비는 심장 스텐트 시술과 비슷합니다. 허벅지 하지 동맥을 따라 심장으로 관을 삽입해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풍선으로 넓혀줍니다. 그렇게 기존의 낡은 판막 위치에 탄력성이 강한 금속에 둘러싸인 인공 판막을 그 자리에 삽입해 판막을 교체하는 시술입니다. 타비술은 시술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고위험군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존 판막에 도달한 새 인공 판막. 그런데 딱딱하게 석회화된 환자의 판막 사이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환자에게 새 생명을 안겨줄 인공 판막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환자는 판막 크기가 너무 적어서 인조 판막 자체가 들어갈 구멍 자체가 작아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큰 위험 상황은 잘 넘긴 것 같군요. Oh, it was a very excellent procedure, very fast, and procedurally he's very skillful. The procedure is completed very quickly. Even when there's a potential complication, they can deal with the complication very well. I'm very impressed. Yes. 다소 길어진 시술 시간에 가슴을 졸인 건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너무 딱딱해서 이 관 자체가 막 못 넘어가는 이런 상황도 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저희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술 자체는 잘 됐고 스텐트 판막 기능은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인공 판막이 잘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동맥 판막 시술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판막 주변으로 새는 거, 그런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거의 없어 보이고, 현재로서 봐서는 판막 기능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잘 여닫히지 못했던 판막이 이제 제 기능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처럼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심장과 혈관의 노화, 특히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면은 전신에 걸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칫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속 혈관은 세월과 함께 노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혈관이 노화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꼭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혈관을 노화시키는 주된 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혈관 건강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음식이 서구화되고 대사증후군에 노출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20, 30대에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과 노화된 혈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젊은 혈관은 굉장히 탄성이 좋고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낡으면 낡을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또 그 안에 기름때가 끼기 쉬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혈류의 압력을 건들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혈관 나이를 알기 위해 병원에선 혈관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혈관 나이를 알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검사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자신의 혈관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맥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맥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로 혈관의 탄력도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정상 맥압은 정상 수축기 혈압 120에서 정상 이완기 혈압 80을 뺀 40이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만약 맥압이 60 이상이라면 혈관 노화의 위험 신호로 병원에 가서 혈관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맥압이 정상 수치인 40을 넘어 10씩 더 높아질수록 심장병 발생 위험이 29%씩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